오늘 이슈가 나온 종목 중에 하나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시를 했어요. 공시 내용은 증선위 재항고 대법원 기각 내용입니다.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10일이죠. 오늘 공시를 통해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정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항공한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말만 들으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잘 이해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혹시 이제 약간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개념만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은 아시죠? 제가 예전에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거에 이제 그 삼성바이오 에피스 관련해서 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처리하는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했다. 그러니까 과대 계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전에 이제 그 증선위가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CEO라든지 최고 재무 책임자 해임 혹은 뭐 감사인 지정 이런 것들을 하라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제 그 의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 이 부분은 분식회계가 아니다, 억울하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그 서울행정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서를 냅니다. 효력 정지 신청서는 뭐예요? 우리는 이게 억울하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우리에게 적용하는 제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 처분을 일단은 정지시켜 주세요. 보류를 시켜주세요라고 행정법원에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행정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했다는 건 뭐예요? 증선위에 야, 그런 거 같아. 이거는 분식회계라고 지금 확정하기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니들이 효력정지를 하는 게 맞다 라고 증선위에 이제 통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증선위가 여기서 좀 짜증이 났습니다. 분식회계 확실한데 우리가 좀 먹혔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고를 해요. 고등법원에 항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이제 항고를 하니까 이제 고등법원에서 또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판단을 했는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리도 행정법원과 생각이 같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확실히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앞으로 조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이 결정은 맞다. 효력을 정지시키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증선이가 지금 두 번 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것은 대법원입니다. 여기서 증선이는 또 멈추지 않아요. 네. 증선이도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대법원에. 대법원에서 결정 나면 이제 최종적이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제 판단했는데 오늘 나온 공시 내용이 이거예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정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항고한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도 판단은 똑같습니다. 지금의 효력정지는 타당하다. 그러니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어때요? 모두 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지수가 올라가는 건데 이게 이제 약간 헷갈리면 안 되는 개념이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나 회계 부정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좀 판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확실히 분식회계를 한 것입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막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는 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편을 들어줬어요.
근데 이 편을 들어준 것이 분식회계가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적법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의미하는 건 뭐냐? 증권선물위원회가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판단은 아직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고 앞으로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할 수 있고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 관점에서 당장에 뭔가에 대한 제재 처분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앞으로도 이제 진행되는 내용들, 추가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다만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손을 대법원이 그 대법원까지 좀 들어주고 있는 건 뭡니까? 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가 실제로 아니고 적법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일단 호재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오늘 나온 내용이 또 호재성 기사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중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에 좀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브라질 보건부와 자가면역 치료제 브랜시스를 현재 공급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국내 기업 최초로 브라질 당국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제품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간 브랜시스를 공급하고 이후 10년은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 브랜시스라는 것은 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 진출 모멘텀도 좀 본격화되면서 이번에 그 회계적인 불확실성도 좀 완화됐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의 상승을 불렀다라는 거죠. 지금은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도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나 이런 건 분명히 큽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이런 회계적인 불확실성에 쌓여 있는 것이 항상 조금 이제 악재로서 주가의 발목을 잡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발판을 하나둘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는 이게 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결정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유의는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은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대형주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으로서 앞으로 나오는 이슈나 뭐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